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 누굴까요? 레이디 가가? 혹시 김정은? 박근혜 대통령? 아이, 왜 핫하진 않죠. 네. 세계에서 가장 핫한.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 아무래도 요즘 제일 핫한 인물. 도널드 트럼프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대통령. 네. 네. 되게 낯설어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죠. 뭐. 네네. 듣다 보면 뭐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익숙해질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책걸상에서는 이 도널드 트럼프를 주인공으로 한 책을 다뤄볼 계획인데요. 이 트럼프가 직접 쓴 자기 개발서로 포장한 자서전이 있더라고요. 제목은 네, 빅 싱킹. 무슨 대단한 제목 같아요. 네, 저 YG가 지금 그 정의를 내렸는데 자기 개발서로 포장한 자서전이다. 네. 자, 트럼프를 직접 부르면 좋겠지만 뭐 이 사람이 뭐 올리도 없고 돈도 없고 다른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민경중 기자님이십니다. 그 일반 청취자분들은 CBS 노컷 뉴스쇼 이런 거를 만들었던 민경중 보도국장 이렇게 기억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작년 말쯤부터 코리아 바이오 메디칼 비즈니스 리뷰라고 제가 일하는 청년회사에서 새로운 영문 신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경제신문인데 영어로 만든다는 거. 우리나라의 사정을 외국에 알리는, 뭐 우리가 포장하기로는 이제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매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도와주십사 제가 모셔가지고 자주 뵙고 있습니다. 청년의사로 모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좀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경중 기자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CBS에서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를 다 거쳐가지고 베이징 특파원을 하셨습니다. 그 경력을 얼핏 보니까 베이징 특파원 전에도 저기 외국에 잠깐 계시지 않으셨나요? 뭐 그냥 옛날에 그 91년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할 때, 제가 유엔에 그 특파원이 없어서 제가 한 석 달 동안 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트럼프에 대해서 딱히 뭐 전문가라고 할 사람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여러 가지 쪽에 많은 취재 활동을 하시고 또 국제적인 감각도 있으신 대선배 기자를 모시고 이 책을 읽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이 프로그램이 지금 시작된 게 이 민 선배가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책이 2권이 있다고, 한 권 남는다고 저한테 이렇게 툭 던져줬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 이게 생각보다 재밌다. 트럼프 정말 골 때리는 놈이다. 이러고. 아니 몰랐는데 청취자들한테 제보를 하자면 뜬금없이 JYP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야, 이런 책은 어떠니? 아니, 저도 그 서울문화사에 선배가 거기 사장으로 계신데 야, 트럼프 이거 읽을만해 하면서 저도 우연히 2권을 주는 바람에 이게 뭐 나비 효과인가요? 정말. 그런데 어쨌든 출판사로부터 뭐 다른 걸 받은 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냥 책만 받았습니다. 근데 결론만 놓고 보자면은 저는 오바마 대통령 됐을 때 오바마 자서전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래, 트럼프가 앞으로 뭐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간 어쨌든 세계를 쥐락펴락 할 텐데 탄핵당하지 않는 이상 탄핵당하지 않는 이상 어떤 인간 혹은 어떤 놈인지 어떤 자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 의미는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생각보다 훨씬 재밌게 읽었어요. 아니, 저는 그 호기심에 읽기 시작을 했고 읽다 보니까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사람 이렇게까지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트럼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 저는 읽으면서 막 고개를 끄덕이는 대목이 꽤 많아가지고. 어떤 대목이요? 공감한 거예요? 트럼프 생각에? 트럼프의 생각에 공감한 거예요. 강양구 기자 특바야? 특바? 아니, 그래가지고 트럼프한테 트위터로 보내주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트럼프도 가끔 옳은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나랑 트럼프가 50번 100번인 인간인지를 잠시 막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 트럼프에 대해서 공감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집에서 했다가 한 소리 들었다면서요? 네, 저희 집에 계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논평을 하더라고요. 나쁜 놈은 나쁜 놈이랑 통하나 보지. 그 트럼프의 이제 뭐 책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대목을 꼭 얘기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배우자하고 결혼할 때는 꼭 이혼 계약서를 미리 써놓고 결혼해라. 네, 그 얘기도 그래- 해줬죠 제가. 아, 그래서 나쁜 놈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근데 뭐 그 저희 집에 계시는 분은 공감하던데 해야겠지 이러면서. 아, 네. 예. 그 이 책이 어쨌든 지금 10개인가요? 1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9장이 지금 말씀하신 네. 혼전 계약서 없이 결혼하지 마라 이 내용을 다루고 네, 있어요. 그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만 다룬 게 한 챕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개발서 내지는 뭐 돈 버는 비결, 성공의 비결을 알려준다 이런 컨셉의 책인데 10분의 1이 이혼을 할 때 재산을 많이 손해 볼 수 있으니까 꼭 계약서를 쓰고 결혼해라. 네. 당신의 돈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의외로 괜히 폴 맥카트니만 바보가 됐어요. 그 의문의 일패가 아 이게 저희끼리만 웃고 떠들면 또 음. 청취자분들이 짜증냅니다. 도대체 책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지 않고 왜 니네들끼리만. 근데 말이죠. 이 책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트럼프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경력이랄까요? 그런 거를 조금 그래도 좀 짚고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개띠죠. 개띠요? 개띠입니다. 아, 46년생이니까. 네, 개띠. 예, 예. 4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만 70이 이미 넘은 거죠. 네, 72살. 네. 네. 그 이제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60대라고 생각하고 저도 있었는데 60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젊어 보이는 건가? 동안인가? 트럼프가? 아니 트럼프 이 책에도 나오잖아요. 뭐 이게 자신감 있게 매력을 태도- 어필하면 태도 때문에 태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여성들한테 잘 보이려고 젊음을 좀 유지하는 거 할까요? 혹시 뭐 태반 주사, 백옥 주사 이런 거 맞은 거 어쨌든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나이가 좀 많은 건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이제 뭐 부동산 사업을 좀 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뭐 딱히 돈을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사업 노하우 같은 거를 물려받아서 네, 네. 와튼 스쿨 그 유명한 이제 와튼을 졸업한 이후에 바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작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좀 어려움을 겪긴 했으나 재기에 성공을 했고 90년대 초반에 부동산 거품이 터졌을 때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재기에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거는 이 TV에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맞아요. 2000년대 중반에 그 어프렌티스라는 네. You 프로그램. are fired. You are fired라는 그 유행어를 만든 네. 그렇죠.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리얼리티 쇼인데 뭔가 이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 구직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퀴즈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쭉 리크루팅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트럼프 회사 입사 자격을 주는. 뭐 저도 그 어프렌티스라는 쇼가 컨셉이 뭔지 참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이게 단순히 뭐 입사 자격을 주고 네. 이런 게 아니고 연봉 25만 달러인가를 주면서 트럼프 계열사 중에 하나를 경영할 수 있는 네. 한시적으로지만 그런 거를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뽑는 거는 한 16명인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서 한 주에 한 명씩 탈락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끝날 때 매주 한 명을 딱 제낄 때 You are fired라고 해가지고는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끝까지 남은 사람한테 25만 불의 연봉과 CEO 직책을 딱 내리는 뭐 네.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도 그렇고 지금 봐도 굉장히 파격적인 형식의 리얼리티 쇼였던 건 틀림없고 그렇죠. 어쨌든 또 그 쇼의 주인공인 도널드 트럼프가 쇼맨십을 확실히 발휘한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자체 지지층 자체가 백인 그리고 소득이 낮은 계층 아닙니까? 네. 사실 이들로 봐서는 성공의 신화로서 사실 독일에서 유태계가 아니고 독일계 이민자 아닙니까? 미국에 와서 드림을 이룬 하나의 자기들로서는 꿈의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열광이 바로 이제 부를 이룬 거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도
특히나 더 저소득층들이 그 TV 프로그램에 더 열광했던 거 아닌가. 나도 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 빅싱킹이라고 하는 이 자기계발서를 빙자한 자서전, 왜 제가 자서전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냐면 자기 얘기밖에 없어요. 세상이 최고죠, 자기가. 예, 그러니까 자기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경험이 모든 것의 이 근거가 되고 준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개발서로 포장한 자서전이라고 제가 이제 네. 요약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리고 그 조금 소개를 조금만 더 하면은 네, 그 미인 대회 개최자로도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원회를 인수하고 했던 게 96년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참가자들하고도 뭐 썸씽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모델 회사도 했고, 그 다음에 레슬링 관련해 가지고도 황당무계한 이벤트들을 뭐 내기를 가지고 하기도 했고, 부자들을 서로 싸움을 붙여서 네, 네, 뭐 네. 그런 그렇죠. 것도 했고, 특이한 거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애가 하도 좀 문제를 일으켜서 어릴 때 13살 때 선생님을 때렸답니다. 13살 때 교사를 폭행하는 문제 행동을 일으켜가지고 부모님이 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얘를 뉴욕 군사학교, 네, 여기는 이제 뭐 정확하게 어떤 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사관학교 비슷한 데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규율이 엄격한 이 학교를 보냈다고 되어 있고요. 굉장히 자기는 가길 잘했다라고 예, 회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랫동안 민주당 지지자, 네, 그리고 민주당 쪽에도 돈을 많이 냈었는데 언젠가부턴가 갑자기 공화당 정치에 뛰어들고 이러면서 출마 선언을 한 게 2015년 6월 17일. 그래갖고 한 1년여 동안 대선 주자로 뛰면서 처음에는 다들 약간 뭐 웃었잖아요. 솔직히 민 선배, 우리 처음에 트럼프가 출마했을 때 일종의 뭐 그냥 가십 아니었습니까? 이런 애도 뛴다 뭐 이러고.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뭐 국내에도 이제 허핑턴 포스트라고 하는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상보다 훨씬 더 이제 위상이 높은데, 이제 그 언론에서 이제 뭐라고 평을 했냐면, 이제 민주당 지지색이 워낙에 강한 언론이니까 트럼프 관련된 뉴스는 정치 섹션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예 섹션에서 다루겠다. 예, 라고 하고 하면서 이제 조롱을 할 정도로. 방송인이기도 하니까. 네, 네. 그랬는데 어쨌든 공화당 경선을 통과를 했고, 놀라운 건 공화당 경선에서 사상 최다 득표를 하고 경선을 통과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요것도 표절이더만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캠프가 레이건 때 썼던 거에 단어 한 개만 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빅싱킹을 읽어보면 트럼프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 그 레이건이 선거할 때 내걸었던 슬로건이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었는데 거기서 Let's만 딱 빼고 네. 똑같이 다시 썼는데, 참 이거를 어쨌든 예상을 깨고 대선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막말 파동을 일으키고 있죠. 이런 사람인데, 자, 이 책은 어쨌든 최근에 쓴 책은 아니고요. 벌써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미국에서 나온 지는. 네. 2007년에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유는 최근 이야기는 없지만 적어도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잘 보여주는 책인 것 같아서. 네,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 변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들이나 아니면 비전 같은 게 붙여졌는데,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날것의 트럼프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트럼프와 관련된 책들이 몇 권이 더 나왔는데 그 중에는 최근 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다룬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책을 지금 같이 지은 빌 젠커라고 하는 인물,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아주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러닝 안엑스라고 하는 79년에 그 회사를 설립해서 1981년에 트럼프를 강사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0,000를 제시했다고 그래요. 2000년대 중반에. 예. 2000년대 중반에.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다음에.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뭐 처음에는 $10,000에서 $100,000까지 높였는데도 계속 거절을 하니까 트럼프 비서였겠죠 당시에 비서가 계속 거절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제 돈을 더 높게 $100,000까지 했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 자본금이 전체적인 매출액의 한 $550만 중에 네. 이 트럼프에게만 $100만 사실 투입을 하면서 연 매출이 500만 불 정도 되는 회사에서 예. 네. 한 명을 부르는데 강사료로 100만 불을 제시를 근데 한 그 거죠. 요구를 네. 트럼프가 한 거죠. 나는 이 정도 줘야 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서를 통해서 계속 시그널을 보낸 거죠. 그렇죠. 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원래 이 빌 젠커. 젠커라는 사람이 줬던 그 당시의 강사료가 보통은 저희처럼 그냥 1,000불, 예, 2,000불, 1,000불, 2,000불 뭐 이런 식으로 많으면 10,000불. 예, 우리나라식으로 한 100만 원 정도면 자기네들이 줄 수 있는 최고치고 보통은 그냥 우리는 돈 없고 예. 자원봉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던 사람인데 아 그래도 트럼프 정도는 그래도 한 10,000불 정도는 줘야 오지 않을까 싶어서 10,000불을 불렀더니 비서가 상대도 안 해주더라는 거죠. 그건 10만 불로 올렸는데도 상대도 안 해주고 그래서 100만 불을 얘기를 하고 바로 화장실로 가서 속에 들어있는 걸 다 개워내고 자기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뭐 이러다가 근데 그러니까는 1시간쯤 후에 트럼프한테 전화가 온 거죠. 나 도널드 트럼프인데 그 강의에 관심이 생겼어. 1시간에 $100만 준다니까. 근데 뭐 조건을 붙였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정도를 모아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죠. 사람을. 그랬더니 이제 보통 이제 뭐 많아봤자 한 뭐 몇백 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강연들을 여태까지 계속 이제 빌 젠커가 주최를 해왔던 건데 저희가 한 1,000명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가 1,000명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10,000명을 모아줘라. 그러면 내가 그 강의를 10,000명을 개런티하면 내가 그 강의를 하겠다. 결국은 3만 명이 모였죠. 예, 35,000명. 35,000명. 예. 근데 그 시기가 딱 그 시기랑 겹치더라고요. 그 아까 그 트럼프가 이제 그 유아 파이어드라고 하는 유행어를 유행시켰던 그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쇼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막 화제를 불러일으키던 그 상황에서 딱 그런 트럼프 단독 강연회를 놓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냥 인기 스타 보러 막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랑 맞물려 가지고 이제 뭐 어쨌든 이 빌 젠커가 이제 트럼프 때문에 대박을 터뜨렸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웰스 엑스포라고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트럼프의 강연과 함께 하세요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주 대규모의 체육관이라든가 아주 사람을 많이 모으는 곳에서 해마다 웰스 엑스포라는 걸 개최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이 러닝 안엑스라고 하는 것도 더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아 역시 이게 연륜을 속일 수가 없네요. 이게 지금 그 민 기자님이 굉장히 그 중요한 통찰을 제시를 해준 건데 사실은 이 그 행사를 개최하면서 이 트럼프가 전국 순회 강연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쩌면은 한 10년 정도 후에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국적인 기반이라던가 어쨌든 자신감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축적을 하는 그런 네.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방금 듭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이 클린턴하고 사실 이 그 트럼프하고 완전히 유세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예, 달랐어요. 예. 이 트럼프는 체육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강연하는 식. 그게 바로 웰스 엑스포의 그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린턴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 어떤 친화된 어떤 그다음에 세련된 외교술로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고 하면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바닥을 훑은 거죠. 바람을 그렇죠. 예. 바람의 정치라고 할까요? 옛날 우리도 삼김 시대 바람의 정치로 그 역전국을 이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저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적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적은 끝까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그 대목이 지금의 이 트럼프의 모든 그 멘탈을 이해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는 이유가요. 왜 그러면 적을 가만히 놔주지 않고 이 끝까지 척결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주변의 친구, 와이프, 심지어 가족까지도
내가 이룬 부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지만 뒤돌아서면 야 저거 말이야 저 돈 버는데 완전히 그냥 저 뭐 그냥 우습게 벌었어라고 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령 어떤 자기의 친한 가족이나 친구들조차도 나를 뒤돌아서면 비판하는데 적이면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그 상대의 적을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협상에서 윈윈이라는 거 없다. 상대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림으로써 나의 기쁨이 배가 되는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단순히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내 아내 아니면 내 가족, 내 친구들이 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해코지해도 트럼프한테 만약에 조금만 해코지하면 내가 아주 아작나겠구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교훈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는 끝까지 적을 응징한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그 방금 말씀하신 걸 적나라하게 표현한 대목을 제가 읽어보면 사실 그 트럼프가 뭐 장삼 이사면은 이제 이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든 말든 건 저희가 상관할 게 아닌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니까 이제 이것만은 기억하자라는 핵심 포인트인데 트럼프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대목을 제가 짧게 읽어보면 이 세상은 잔혹한 곳이다. 정글의 사자는 오직 먹고 살기 위해 살생하지만 우리 인간은 자기 같은 인간인 거죠. 재미삼아 살생하는 존재다.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정신적으로 당신을 죽이려 할 것이며 당신이 성공할수록 그런 사람들의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주변의 친구들 중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다. 그들은 우리의 돈과 회사, 집, 차, 아내, 심지어 키우는 개까지 빼앗고 싶을 것이다.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겠는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 이게 트럼프의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이고 여기서 그 우리를 미국으로 바뀌면 네. 트럼프가 지금 아메리칸 퍼스트를 내세우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지금 디테일한 얘기들까지 막 갑자기 훅 하고 있는데 딱 전 궁금해요. 이 두 분은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소감 혹은 뭐 트럼프에 대해서건 뭐 책에 대해서건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어요? 저는 재밌었다니까요. 왜 재밌었어? 왜? 그러니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이상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뭔가 위험해 보이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책을 읽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장삼 이사들이 세상의 상식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데서 오히려 저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트럼프, 우리 안의 트럼프를 이 책을 통해서 저는 확인을 한 거죠. 네. 민 선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첫 번째 메시지 중에 이 돈을 넘어서는 목표를 찾으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트럼프가 처음에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우리가 상기해 보면요.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70년대 초에 뉴욕시 정부가 아주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2번가에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주변 지역이 할렘가로 자꾸 변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모도 호텔이라는 게 폐허처럼 변해가니까 저기를 한번 내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 대출을 받아서 바로 그곳을 아주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멋진 호텔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럼으로써 그 지역이 할렘가로 변했던 그 지역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바뀌자마자 아주 빠르게 상권을 회복했고 뉴욕이 아주 활기찬 도시로 갔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보면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투자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가 아니고 이 할렘가인 이곳을 멋지게 변화시키면 뭔가의 가치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나는 돈을 위해서 그곳을 바꾸지는 않았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이 사람이
이 돈을 버는 과정을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제가 약간 첨언을 하자면은 사실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느꼈는데 일단은 그 와튼 스쿨에서 망나니처럼 뭐 부잣집 아들내미라서 망나니처럼 그렇게 공부를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다라고 자기도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런 다른 자료들도 그걸 이제 증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민 기자님께서 언급을 하신 그런 대목들, 그러니까 이제 뉴욕의 공공시설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뭔가 시민들에게 무엇인가를 돌려주면서 자신의 그런 건축업자로서의 위상도 높이는 그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은 이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조차도 그때까지 트럼프는 좀 괜찮은 인간이었다 이런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트럼프가 지극히 극심한 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게 이제 그 트럼프의 일대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논평 중에서 이제 중요한 논평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 이 책을 읽어보면 항상 고속도로만 달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진흙탕에도 빠졌던 적도 있고 한때 이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아주 내려갔을 때 침체기였을 때 그 은행의 대출금을 감지 못해서 네. 파산 직전에 몰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90년대 초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이 책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네. 이제 아마 와이프랑 같이 길을 걷다가 거지를 보고서는 네. 아, 저 거지가 나보다도 부자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황당하게 무슨 얘기냐 당신 그랬더니 저 거지는 그래도 뭐 몇십억 불의 막대한 부채는 없지 않느냐. 심지어 호주머니에 몇 달러라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빚이 이렇게 많은 나보다는 훨씬 더 부자다. 그때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여차했으면 자기는 재기불능 상태에 파산 직전까지 몰렸는데 어떻게든 그걸 빠져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그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빠져나온 대목 중에 저는 그 은행 대출자와의 일화가 상당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1억 2천만 달러 정도의 이제 부채 은행 대출금을 갚어라. 자기가 이제 한 40억 달러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 1억 2천만 달러면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확실히 생각의 크기가 커요. 빅싱킹이라고 하는 책처럼. 그래서 이 대출자 보고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주고 하니까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은행 연합회 어떤 모임에 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터덜터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딱 벗다가 보니까 아니야, 내가 이럴 일이 아니야. 나 거기 아무리 그 사람들 미워도 가야지 네. 하고 비를 맞으면서 걸어서 그 호텔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 테이블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뭐 크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서로 얘기를 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보더니 아주 똥 씹은 표정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인사를 하니까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자신에게 1억 2천만의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했고 그렇게 만나자고 했던 안 만나줬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얘기도 되게 중요한데 여자 얘기. 그렇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여자 얘기를 좋아해서 여자 얘기를 좋아해서 또 미스 USA 또 이 유니버스 이걸 하니까 여자 얘기했으면 얼마나 또 많이 그 음담패설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표정이 풀리고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37명의 사람들을 망하게 했는데 결국 그 대출금 회수 못해서 망하게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죠. 은행에. 네. 그래서 바로 거기서 충고를 하는 거죠. 트럼프가. 왜 다 망하게 하느냐. 일어설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당신이 좀 더의 기회를 주면 오히려 그것이 당신에게 플러스로 가지 않겠느냐. 그럼 당장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내 사무실로 와라. 그래서 그걸 넘기고 트럼프가 다시 재개하는 그런 일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그 책에서처럼 집에서 그날 비 오는 날 그냥 거기에 안 가고 만약에 넥타이를 풀고 잠옷으로 갈아입었다면 오늘날의 대통령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자기의 직감을 믿고 그 현장을 갔다는 거. 그날 비가 더 많이 왔었어야 하는 건데. 여기서 트럼프가 무슨 비를 맞고 가냐라고 이제 그 의아해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텐데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었죠. 자기 리무진이 분명히 있죠. 네. 하지만은 자기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 그렇죠. 고급 리무진을 몰고 가면
야 저거 정신 못 차렸네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택시도 안 잡히니까 예. 그냥 터덕터덕 걸어간 거죠. 걸어가요. 비를 맞고. 뭐 불쌍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연출 의도도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위 2%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부를 이룬 거에 대해서 98%의 사람들은 매우 부러워한다. 그런데 그 98%의 사람들이 부자를 부러워하긴 하지만 그 2%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 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성공과 실패의 쓰라림이 있었는지를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2%의 상위에 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행동 방식과 그러한 플랜을 따로 해야 되는데 정작 98%의 그 사람들 속에서 편안히 안주하고 그냥 그대로 살면서 2%만을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대목도 상당히 인상이 깊었는데 우리 그러니까 지금 JYP 지금 책 읽자고 한 제 앞에 계속 지금 똥 씹은 표정을 하면서 지금 아니 지금 이 두 양반이 트럼프에 빠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막 좋아진 것 같아요. 책 한 권 읽고. 야, 저는 그 아까 어떤 느낌을 받았냐고 여쭤봤는데 두 분한테 나한테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게 그냥 트럼프 그냥 성공한 부동산 재벌, 성공한 부자가 난 이렇게 성공했다. 니네도 나처럼 살면 돈 벌 수 있다. 이런 책이었으면 마음 편하게 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읽으면서 계속 이걸 쓴 사람,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트럼프다, 미국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계속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미국 대통령인 거야? 큰일일세. 이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거 맞는데 사실 지금 저나 지금 민 기자님께서 그 책의 내용들이나 에피소드들을 언급을 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대목들을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상당수 청취자분들을 포함해서 미국의 보통 시민들이나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들의 상당수가 어떤 공유하고 있는 욕망이 아닐까. 뭔가 배우고 싶은 저는 그런 대목들이 분명히 있고 이 책이 사실은 그런 걸 살짝 건드는 대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좀 트럼프 덕을 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심지어 덕까지 보셨어요? 예. 트럼프 덕을 봤다고요? 이 빅싱킹이라고 하는 책을 들고 올해 1월에 라스베가스 CES 전자쇼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네. 미국에 그 출입할 때 보면 출입국에서 굉장히 그 질문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줄도 길고. 맞아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LA 공항에서 이제 라스베가스로 트랜짓하기 위해서 이제 입국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줄이 거의 한 70m, 80m가 쭉 뱀처럼 꼬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전부 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길래 저는 마침 이 책을 읽으려고 비행기 안에서 들고만 있었고 잠만 자다가 도저히 이제 이 책을 한번 꺼내서 읽어봐야지 하고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표지에 트럼프의 사진이 큼직하게 박혀 있죠. 그렇죠, 빅싱킹. 네. 이러고 읽고 한 10분 정도 읽었나요? 그래도 줄이 뭐 한 70m에서 한 20m도 안 줄었죠. 그랬더니 웬 백인 그 보안 요원이 저를 딱 스톱을 시키는 겁니다. 그 줄에서. 그러면서 뒷사람들에게는 지나가라. 그래서 나 걸렸구나. 내가 뭐 너무 등치가 커서 인상이 안 좋은가? 더럽게 역시 미국은 참 이 출입국 절차 이게 참 엄격해 하고 죽었구나 했는데 저를 저 맨 가상 자리로 구석 자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털리는 건가 하고 했더니 이 사람이 딱 웃으면서 여기에서 수속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마디 하고는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그 제가 같이 갔던 일행들은 그 뒤에 30분을 더 기다려서 왔는데 저는 제가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 사람들이 저를 그 구석으로 가서 가장 한가했던 곳에 저를 특별 대우를 했는지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빅싱킹이라는 책을 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공화당원 내지는 트럼프의 팬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빅싱킹 책을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사심을 가지고 그동안마다 지금 이제 용두삼이라고 하죠. 이런 에피소드. 네. 지금 책을 읽자고 한 JRP 계속 똥 씹은 표정을 지으면서 지금 방송을 지금 사실은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데
자, 오늘 1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책에 있는 내용은 조금밖에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그래도 좀 읽어볼 만한 대목들이 좀 군데군데 있고 또 읽으면서 걱정해야 될 부분들도 좀 많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